계집애 구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냐 이런 건 쓸모없다. 박중영이 갑자기 소연의 군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군복 소리와 함께 소연의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소연이 급히 찢어진 군복을 움켜쥐며 가슴을 가렸습니다. 사병들은 차마 쳐다볼 수 없어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일병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8년간 쌓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연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한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인형놀이를 할 때 소연은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고 마당에서 제시쿨쿤을 따라 했습니다. 우리 달은 참 특이하다. 메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부터 소연의 마음속에는 태극기를 가슴에 단 멋진 군인이 되겠다는 꿈이 자리 잡았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소연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연예인 사진을 모을 때 소연은 국방일보를 스크랩했습니다. 체력 단련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죠.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뛰어 올라가며 체력을 기르고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면 번 훈련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질문 공세를 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고 공부와 체력 단련에 매진했습니다. 26대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한 후 어느덧 8년이 흘러 중이가 된 소연입니다. 24살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채로 오직 군인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언제 시집할 거야? 하라고 묻지만 소연에게는 이 군복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푸듯했고 거울 속 당당한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죠. 사관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여성은 소수였지만 소연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대잘관에서 소연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 나팔과 함께 시작됩니다. 세수를 마치고 단정히 머리를 올린 후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을 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당당한 모습을 확인하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과 함께 마린 복도를 걸어가며 마주치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납니다. 특히 어린 부사관들에게는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소연은 사병들과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여성 장교를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소연을 진심으로 따릅니다. 중위님, 안녕하십니까? 하라고 인사하는 사병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향이 그리운 어린 병사들에게 소연은 누나 같은 존재입니다. 며느리를 오지 못하는 부모님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때로는 용돈까지 쥐어주며 격려하고는 합니다. 사전들은 소연을 우리 누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죠. 힘든 훈련 중에도 소연의 한마디가 있으면 기운이 났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소연에게 상담을 청하곤 했습니다. 김일병은 19살의 어린 나이에 입대한 순박한 청년입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어머니가 그리워 매일 밤 울었는데 소연이 직접 찾아가 위로해준 이후로는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던 김일병에게 소연은 눈이 여기 있잖아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박상병은 체력이 약해 훈련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소연이 개별 지도를 해준 덕분에 이제는 부대 내 체력광이 되었습니다. 이병장은 선임으로서 후임들을 잘 챙기며
소연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소연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소연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상관들은 여성 장교인 소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속삭이 들려올 때면 소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럴수록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죠. 특히 중대장인 박중영은 소연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내 계집애 가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냐는 말을 공공연히하며 소연을 깎아내리려 했죠. 회의 시간에도 소연의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고 다른 남성 장교들과는 달리 소연에게 많은 유독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에 소연은 사병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시범을 보이고 사격 훈련에서는 명중률 1위를 차지하며 사병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며 감탄하는 사병들을 보면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며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죠. 특히 체력 훈련에서는 남성 장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을 소화해내며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생활관 점호를 마친 소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머니가 사관학교 입학 선물로 주신 가족 표지의 일기장을 꺼내어 펜을 듭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정성스럽게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김일병이 어머니 편지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박상병은 오늘 사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 병장은 여전히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소연은 잠시 고향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계실 텐데 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딸 자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소연이가 중2까지 됐다며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끔 전화로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죠. 부모님께는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부대 내 유일한 여성 장교인 소연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써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남성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매일 새벽 체력 단련놓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사병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는 고요해집니다. 소연은 일기장을 덮고 매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군복을 정리하고 매일 훈련 계획을 점거하며 사병들의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확인하죠. 소연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성실한 근무, 사병들과의 따뜻한 관계.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늘 얇은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경계심 말입니다. 이런 평범하면서도 성실한 하루가 소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예밤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사병들의 얼굴에는 한 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피로감이 살짝 묻어 있었죠. 소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훈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실시한 사격 훈련과 체력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고 소연은 성과 보고서를 손에 들고 사병들 앞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훈련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소연이 보고서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언연장 뒤편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소연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중대장 박중령이 험악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소연을 곱지 않게 보던 박중령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화가 나 보였습니다. 박중령은 소연 앞에 서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노력했습니다. 한중이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주 훈련 성과를 사병들에게 보고하려고 군다. 하지만 박중령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너한테 보고하라고 했어? 여자 주제의 훈련 성과가 뭐가 있다고 사병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의 얼굴에는 걱정이, 박상병의 눈에는 분노가, 이 병장의 표정에는 안타깝다는 듯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소연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정기보고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중령은 소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기 진작, 계집애 가 무슨 사기 진작을 해. 너 같은 년이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줄 아냐.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병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중대장님, 부적절한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령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순간 박중령이 소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중령이 갑자기 소연의 군복상의 앞부분을 거칠게 잡아 악였습니다. 계집애가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냐, 이런 건 쓸모없. 이라며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연의 군복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핫! 소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박중령의 손에는 이미 소연의 군복 천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가 찢어지면서 소연의 속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병들은 차마 쳐다볼 수 없어 급히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소연은 급히 찢어진 군복을 옮겨지며 가슴을 가리려 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년간의 군 생활에서 이보다 치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사병들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다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소연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박상병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병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병들이 소연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군대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중영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타지 마. 여자가 설서봤자 군대만 더러워져. 그리고는 아무래도 없었다는 듯이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 소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계집애 주제에 출세하려고 설치지 말고 암전이 있어. 소연은 여전히 찢어진 군복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8년간 쌓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병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이 이런 것이 온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야상을 벗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중인님, 이거라도 입으세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이 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병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야상을 받아 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워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김희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중인님, 괜찮으세요? 네.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어려움들이 무생해질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상병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사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소연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였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사병들을 달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각자 맡을 임무에 충실하자. 사병들은 대답은 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고 찢어진 군복처럼 마음도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병들 앞에서 보인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8년간 남성 동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해왔건만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일기장에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병들과의 따뜻한 관계에 8년간 쌓은 자부심,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순간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병들 중 누군가가 이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오후에 일어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찢어진 군복 사병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박중영의 차가운 말들이 귀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자주 깨어났죠. 꿈속에서도 그 굴욕적인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해겼고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군복을 입고 업무에 임해했습니다. 새 군복을 입으면서도 어제 기억이 떠올라 손이 떨렸지만 소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절대 군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어깨를 펴고 나섰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사병들은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금일병은 중인인 괜찮으세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센터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친절해 보이는 여성 상담관이 있었고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중대장님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웠습니다. 상담관은 따뜻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군복을 찢은 것, 사병들 앞에서 당한 굴욕, 그리고 그 후의 심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상담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군요. 즉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가는 소연에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날 현장에 있던 분들과 이야기해 보셨나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병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계급상 그분들이 증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상담가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해오라고 조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은 후 소연은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그리고 박중영의 정확한 행동과 바람까지 모든 것을 빠지면 없이 기록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소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료역은 하사인 정하사가 찾아왔습니다. 정하사는 평소 소연과 가깝게 지내던 후배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중위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하사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고 정하사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어제 일 들었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일까요? 정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작년에 박중영이 저에게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아니었지만 언어적 성희롱을 계속했어요. 여자 군인은 장식품일 뿐이 제대로 된 일은 남자들이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정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하사는 순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고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저만 더 힘들어졌어요. 다른 상관들은 박중영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자가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정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중영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업무에서도 제외시키고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하사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신고하시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대에서 박중영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커요. 위선에도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고요. 소연은 정하사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하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더 많은 증거와 지지자들이 필요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고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하사처럼 더 큰 고통만 받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닐까? 밤늦게 소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많은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아사와 같은 동료들이 있고 진실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지 4월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훈련이 끝난 후 박준영이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중이 잠깐 사무실로 와 차가운 목소리에서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준영의 사무실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준영은 소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고했다고. 소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여자 주제의 생각도 참 거창하네. 박준영은 책상에 기대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중이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냐. 나는 이 부대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군단장과도 절친한 사이야. 내 따위 계집애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 계급과 관계없이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박준영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이 고집센 계집애 가져와 끝까지 해보자. 박준영은 소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아루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 매일매일이 지옥 같을 거야. 소연은 뒤로 물러서 협박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박준영은 협박, 이건 그냥 충고라며 음영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준영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박준영은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소연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한중이 내 보고서는 왜 이렇게 엉성해. 여자라서 그런가. 소연이 정중하게 해명하려 하자 변명하지 마. 다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 불합리한 지시였지만 소연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박준영은 다른 장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장교는 군대의 기생충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감히 박준영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사병들 앞에서 더욱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중이 내가 훈련을 지도한다고. 계집애가 뭘 가르쳐. 박준영은 사병들을 향해 여자한테서 배울 건 없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병과 박상병 이병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정하사를 만났습니다. 정하사는 소연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소연은 하루 종일 당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기혁의 보복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정하사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박준영의 피해자가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무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소연은 놀랐습니다. 다른 무대에서도요? 네, 하지만 모두 시시하고 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하사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중인님이 용기를 내셨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야 해요.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일병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중인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김일병을 만났습니다. 김일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필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인님, 사실 그날 일을 제가 녹화했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녹화를 김일병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그날 박중량이 오는 걸 보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몰래 촬영했어요. 소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김일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촬영한 거니까요. 소연은 김일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김일병은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인님,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중인님이 당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박상병과 이병장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중인님을 지켜야죠. 김일병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병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김일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인님, 저희는 각오했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어요. 그날 밤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일병이 가져온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병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소연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큰 희망과 큰 고민을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만을 바라보며 소연은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박중영의 보복은 계속될 것이고 혼자서는 이 상한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도 끝난 걸까? 이 군복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사병들의 지지와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정화사 같은 동료들의 연대 의식이 있었으니까요. 김일병이 증거 영상을 가져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계속되는 고민 속에서 결국 영상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인사과장인 이소령이 소연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소령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소령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소령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중이 솔직히 말하겠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 소연은 긴장하며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소령은 한숨을 쉬며 박중령 뒤에는 군단장이 있어. 그리고 그 위로도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어.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 신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박중령은 이미 위로 보고를 올렸고 중이 당신을 문제적 장교로 몰아가고 있어요. 군기 문란 상관 모독 등의 혐의로 말이에요.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소령은 은밀히 경고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이 그만 접어 박중령에게 사과하고 신고를 철회해. 그러면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버티면 이소령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소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내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 자천,
징계, 심하면 강제 전역까지도 가능해. 박중령 뒤엔 군단장도 있고 그 위로도 든든한 인맥들이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이소령의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소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소연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8년간 싸운 군인으로서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따라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소연은 정하사를 만났습니다. 소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리하자 정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저도 예상했어요. 정하사는 순웃음을 지으며 제가 신고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저를 문제 인물로 몰더라고요.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소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중인님 혹시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국정감사나 언론 쪽으로. 와,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로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부대 내에서는 덮어버릴 수 있지만 외부의 관심을 받으면 우두리할 주의할 수 없으니까요. 매형이 내가나 동시에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정말 돌이칠 수 없는 길이 되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사과하면 평온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정하사와 같은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래의 여성 장교들은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4시 소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 인생도 끝난 걸까? 이 군복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이 이렇게 막 다른 골목에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병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일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인님, 저희는 각오했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어요. 그 진심 어린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하사의 눈물 어린 고백도 생각났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더 힘들어져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몇 명의 여성 군인들이 더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소령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신고를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어요. 이소령은 한숨을 쉬며 정말 후회하게 될 텐데 라고 말했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까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김일병을 다시 만났습니다. 일용 그 영상 사용하기로 했어요. 김일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중인님이 결정하셨다면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소연은 김일병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일병은 웃으며 중인님, 저희는 진짜 군인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지키는 게 군인 아닌가요?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우려는 사병들이야 말로 진정한 동료라는 것을,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김일병과의 만남을 마친 다음 날, 소연에게는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에서 박중영은 평소보다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병들 앞에서 소연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중이 요즘 정신 상태가 어떤가,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증세는 없나?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무슨 말씀이 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중영은 사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역은 최근 일부 여성 장교들이 피해 망상에 빠져서 헛된 신고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역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병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박중영은 다른 장교들이 모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여자 장교군, 감정적이라서 문제야. 조금만 꾸짖어도 성희롱이라고 우기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어색한 침묵을 지켰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은 느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중영이 소연을 사무실로 불러서 한중이 내가 사병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붙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박중영은 증거도 있어 김일병과 사적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고 덧붙였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일병과의 만남이 발각된 것입니다. 박중영은 계속해서 부하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부터가 부적절해, 그것도 자신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이야라고 공격했습니다. 소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라고 한편했지만 박중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일병이 급하게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김일병은 중인인 큰일 났어요. 박중영이 저를 별도로 불러서 신문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슨 말을 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인인과의 만남에 대해 추궁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얘기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요. 소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일병은 계속해서 박중중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상관에 대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말이야. 정말 무서웠어요. 중인인. 소연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정하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인인 박중영이 위로 보고를 올렸어요. 중인인을 부대 내 기강회의와 학업자 선동 혐의로 조사하자고 요청했대요. 소연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하사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중인인 사실 오늘 다른 부서에서 들은 얘기인데 박중영이 중인인의 과거 근무 기록까지 뒤지고 있대요.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없나 찾고 있는 거죠. 소연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자신을 압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연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부대장인 대령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부대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중이 최근 부대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어. 소연은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부대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중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요. 부대장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박중영은 이 부대의 핵심 간부이고 상급 부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만두노, 눈일을 후른일을 하려는 것도 이해하지만 부대장의 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소연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타 그대로 전속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사실상의 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장님, 그럼 박중영의 잘못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부대장은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이 현실을 봐야 해요. 증거도 부족하고 목격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계속 이 길을 가면 중이만 힘들어질 거예요. 소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대장마저도 결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생활관에서 혼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위로는 박중영을 비호하는 상급자들이 있고 아래로는 거부에 질린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조차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일기장을 펼치고 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더 많은 이들이 당한다.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김일병과 다른 사병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소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군인의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끝난 걸까? 이 군복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소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하사의 눈물, 김희병의 용기,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여성 군인들을 생각하면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로 맞이한 수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군복을 입고 나가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 조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소연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의 창문으로 내다본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헌병 차량 여러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헌병사령부 마크가 선명한 공식 차량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부대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헌병사령부 조사팀이 기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의 신고 때문일까? 아니면 박중영 쪽에서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헌병조사 조산장인 김중영이 부대장실로 향했고 곧이어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소연도 회의실로 불려갔는데 박중영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중영이 회의실에 들어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병사령부 수사팀장 김중영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꺼내며 박중영님, 당신은 직권남용미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중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분명 음모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중영은 차분하게 조용히 하십시오.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김중영이 소연을 바라보며 한중희님 별도 조사실에서 상세한 진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중영은 소연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중희님, 사실 저희는 박중영에 대한 조사를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중희님의 신고만이 아니라 다른 무대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거든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무대에서도 김중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박중영의 과거 근무 무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중영은 잠시 멈추더니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뜨며 이게 어떻게 김중영은 김일병이 직접 저희에게 제보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죠. 용기 있는 병사였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일병이 혼자서 헌병사령부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중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박중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성희롱 행위거든요. 게다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헌병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박중영 조사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무대 근무 시절에도 유사한 사건이 3건 더 있었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중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드디어 전무가 드러나는군요.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중영이 소연을 다시 불러서 한중희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성희롱 근절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럼 박중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직권 남육 성희롱 그리고 부어 협박까지 추가될 것 같아요. 김중영의 말에 소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중희님께는 용기 있는 신고에 대한 표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은 김일병을 만났습니다. 김일병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푸듯함이 가득했듯 중희님 제가 잘한 거죠. 소연은 김일병을 꽉 안으며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일병은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중희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상병과 이병장도 함께 증언하기로 했어. 모두 중희님 편이에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중영은 헌병사령부 조사 결과 직권 남용 및 성희롱 협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들로 인해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병들은 환호헌 질렀습니다. 소연은 생활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소연은 정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인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군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하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장교들도 모두 중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 군복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라는 무기였다는 것을.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소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게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박중영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병들은 이제 소연을 바라려는 눈빛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매일 아침 중인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박상병과 이병장도 소연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져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부대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부대장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한중이 수고 많았어. 이번 일로 인해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전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했어요. 부대장은 소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냐며 국방부에서도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김일병을 비롯한 사병들의 용기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정화사 같은 동료들의 지지도 중요했고요. 그리고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 국방부에서 성희롱 근절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중위가 그 사례로 소개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후 소연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병사령부 김중령이 다시 찾아와서 한중윤님 박중령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속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낸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네, 중인님의 사례가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김중령은 계속해서 박중령 군사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의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덮여있던 다른 가해자들도 줄줄이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겠네요.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소연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장교 2명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중위님,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 중위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야 당당하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이중희는 사실 작년에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위님의 사례를 보고 신고했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인 최중희도 우리 부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여성 장교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못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군내 양성평등 증진 유공자로 소연을 선정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표창식은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과분한 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사병들과 함께 간단한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일병이 대표로 나서서 중위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병들이 직접 만든 작은 방패 모양의 기념품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우리의 진짜 누님 한소연 중위님께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감동받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박상병이 중위님이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누님이어 주세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병들도 네 맞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병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중위님 이제 저희 부대는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계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맞아 이게 진짜 군대 모습이어야 해.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소연은 정하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하사는 중위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신고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함께 싸워줘서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하사는 중위님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후배 여성 장교들도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연도 그래요. 우리가 만든 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소연은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야? 소연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소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는데 이렇게 큰일을 해내라니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밤 소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꽤 달았어요. 계급장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마음이 진짜 군인의 정신이었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군복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라는 무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때 더 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월요일 아침 소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진정한 동료회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